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먼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을 공략하기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 현대차는 고성능 브랜드 N 론칭을 통해 차별화된 기술력과 뚜렷한 개성을 강조하고, 기아는 2027년까지 매년 1개 차종 이상의 전기차를 출시하며 중국에서 트렌드 리더로 자리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홍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2023 상하이 국제 모터쇼에 참가해 중국 시장에 본격 진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를 합친 중국 시장 점유율은 1.7%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각 브랜드별 강점을 부각해 확고한 영역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현지 전략 모델인 SUV, 우파사를 공개함과 동시에 고성능 브랜드 N의 중국 진출을 발표했습니다. 더 뉴 엘란트라 N을 시작으로 오는 7월 글로벌 공개 예정인 N 브랜드 최초 전동화 모델인 아이오닉 5N도 내년 중국 시장에 출시됩니다. 在乘用车领域，集团位于山东烟台和上海的技术研发中心将持续开发符合中国消费者需求的新款车型，并通过引进高品质的电动车型，不断完善电动化产品线。同时，今年我们的重点是将现代汽车高性能汽车品牌 N 系列引入中国市场。 기아는 EV6, EV5를 시작으로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는 구상으로 중국 현지 충전 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충전 네트워크 확장 및 충전 인프라 구축도 함께 진행합니다. We will strengthen our electric lineup starting this year by launching at least one eGMP platform-based EV model every year for a total of 6 new EV models by 2027. 자국 소비가 강한 독특한 중국 시장 환경과 더불어 비아디, 지리자동차 등 쟁쟁한 현지 경쟁자들 사이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내놓은 맞춤형 전략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안마의자 시장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 부동의 1위였던 바디프렌드는 최근 시장 1위를 세라젬에 빼앗겼죠. 이 바디프렌드의 지성규 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차별화된 제품을 통해 1위를 되찾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바디프렌드가 2년 만에 의료기기 안마의자를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메디컬 팬텀으로 척추 견인 등 이전 제품에는 없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지성규 대표는 가전시장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연구개발 투자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며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작년에 249억 원을 포함하여 최근 5개년간 1,000억 원 가까이를 R&D 연구개발에 투자하면서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기술력을 갖추고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최고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메디컬 팬텀은 바디프렌드의 대규모 R&D 투자로 탄생한 제품 중 하나입니다. 목 경추부, 허리 요추부를 견인해 추간판 탈출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목과 허리를 받치는 에어백에 공기를 주입해 팽창과 수축을 반복, 척추 사이의 간격을 넓혀 디스크 증상을 완화하는 원리로 작동됩니다. 바디프렌드는 이번 신제품을 필두로 올해 안마의자의 의료기기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안마의자 전체 매출 중에서 한 30% 정도가 이제 의료기기 제품으로 판매가 됐습니다. 올해 이 부분을 더욱 끌어올려서 50%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70%에서 80%가 의료기기화된 제품으로. 바디프렌드는 앞으로 사용자 생체 데이터로 질병을 예측하는 등 헬스케어 서비스도 준비 중인데요. 헬스케어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시도 중인 가운데 세라젬에 뺏긴 홈 헬스케어 시장 왕좌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문제로 고민들 많으실 겁니다. 고금리 때문이죠. 경기도 화성 동아지구에 분양을 시작한 이 단지는 중도금 무이자를 적용했습니다. 자, 과연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전영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아지구에 분양을 시작한 아파트의 견본주택 현장입니다. 동아지구는 2035년 화성 도시기본 계획에 따라
6도심으로 승격된 지역인 봉담 지역에 속합니다. 동화지구를 중심으로 봉담 일대에는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될 계획으로 약 5만 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하 3층, 지상 최고 25층으로 짓는 이 아파트는 모두 806세대 규모이며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580만 원입니다. 조경률 37%의 자연 친화적 공원형 단지로 단지 곳곳에 조경시설을 조성했습니다. 단지는 동 배치를 11자 구조로 조성하는 등 바람길 확보에 유리한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동화지구는 봉담의 새로운 중심으로 주변 단지와 함께 브랜드타운이 형성되는 아파트입니다. 학교가 가까운 단지로 초, 중, 고교가 인근에 위치하여 12년 안심 통학이 가능한 학세권 특화 단지이며 전용 84제곱미터 A타입은 맛통풍에 유리한 포베이 판상형 구조가 적용됐습니다. 주방은 좌우폭을 넓힌 와이드 다이닝 형태로 꾸며집니다. 주방 공간을 넓힌 뒤 벽면과 떨어진 독립형 아일랜드 식탁을 배치함으로써 거실 동선을 최적화했습니다. 전용 101제곱미터도 포베이 판상형 구조가 적용되며 특징은 주방과 연결되는 방입니다. 세대 구성원이 많은 수요자는 기존의 방 그대로 사용 가능하고 유상 옵션 선택 시 드레스룸의 좌우폭이 넓어지고 주방 팬트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 시기에 중도금 무이자 조건을 제공하는 등 합리적 분양가에 수요자들이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박스경제TV 전영섭입니다. 네 번째 연임에 성공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올해 혁신 과제로 주택담보대출 취급 대상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김하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카카오뱅크가 올해 혁신 2막을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금융과 생활이 있는 필수 플랫폼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여신 상품 커버리지 확대와 고객 외연 확장 등을 이룬다는 구상. 우선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아파트 중심에서 연립 다세대 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세 파악을 위한 부동산 가치 자동 산정 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그간 일일이 돌아다니며 주변 시세와 환경 등을 조사했다면 해당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담보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중도 상환 해약금은 오는 6월까지 100% 면제로 이후에도 해당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부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로 고객 편의를 높이고 커버리지를 확대해 올해 10%대 중반에 여신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합니다. 대출 등 연체율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안전한 자본 적정성을 바탕으로 연체율 증가에 따른 충분한 대손 충당금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고객 외연 확장의 일환으로 최저금도 선보였습니다. 의미 있는 순간마다 저축하고 기록할 수 있는 팬덤 기반 서비스로 추후 아기적금, 반려견적금, 야근적금 등 고객 맞춤 기록 통장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날로 진화하고 있는 기술들을 뱅킹 서비스와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넷 은행 중 유일하게 기업 공개에 성공한 카카오뱅크. 선도적인 포용과 혁신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박스경제TV 김하슬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박 11일간의 첫 해외 출장에서 역대 최대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방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동연 도지사의 첫 해외 출장은 투자 유치와 청년 기회 확대, 혁신 동맹 구축이란 3트랙이 주요했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첫 기착지인 미국에선 미시간을 비롯해 뉴욕, 코네티컷, 펜실베니아, 버지니아를, 일본에선 도쿄와 가나가와현 등 모두 2개 국가 7개 지역을 순회하며 크고 작은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방문 기간 해외 기업과 체결한 4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액. 이는 역대 경기도지사가 단일 해외 출장에서 기록한 투자 유치 규모 가운데 최대입니다. 주식회사 ESR 캔달스케어사로부터 3조 원 규모의 친환경 복합물류센터 유치를 시작으로 미일 기업 6개사에서 이끌어낸 성과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업종 포함해서 반도체 포함해서 4조 이상의 투자 유치를 했지만 오늘 일본에서 첫날 우리 알박이라고 하는 정말 선진 기술 갖고 있는 일본 회사가 1,330억 투자 결정을 하게 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와 같은 체결을 통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기 청년에게 해외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기회 확대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냈습니다. 미시간대와 뉴욕 주립 버팔로 등 미국 대학 2곳에 이어 일본 방문 기간 중 세계 한인 무역협회와도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금년의 첫 시작은 아마 7월 중에 우선 미시간대 30명 정도가 오게 될 것 같은데 우리 그 청년들이 많은 경험을 하고 또 새로운 세계에 눈뜰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청년들의 인생이 바뀌는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 버지니아주와 일본 가나가와현 주요 자치단체장과의 만남과 교류 협력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성과로 꼽힙니다. 팍스경제TV 방수빈입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이 가득한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도심 항공교통 UAM을 타면서 서울과 부산 하늘을 왔다 갔다 하고 AI가 탑재된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이 상상되는데요. SK텔레콤과 KT가 미래 ICT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혁신 기술들을 선보였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SKT의 인공지능 브랜드 에이단 마스코트가 사람들을 맞이하고 도심항공교통 모형 옆쪽으로는 UAM 기체에 직접 탑승하려는 관객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SKT가 국내 최대 규모의 ICT 박람회인 2023 월드 IT쇼에 참가해 미래 혁신 ICT 기술들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KT AI 서비스의 대표 서비스인 에이닷과 그린 AI 그리고 데이터 AI 2025년 상용화될 UAM 서비스를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존을 마련했습니다. SKT는 UAM 가상체험 시뮬레이터 공간뿐만 아니라 AINI라는 전시 테마에 맞게 사물을 지능적으로 포착하는 AI 카메라, 음성으로 인포테인먼트부터 차량 제어까지 가능한 차량용 누구 오토까지 다양한 AI 기술을 뽐냈습니다. 그 누구보다 올 한해 AI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KT는 AI 로봇 네트워크를 주제로 초고대 AI 믿음, AI 연구개발 포털 지니랩스, 다양한 기기에 로봇을 연결하는 로봇 메이커스, 방역, 서빙, 배송 로봇 등 디지털 플랫폼 미래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와 교통 신호 최적화를 해주는 지능형 교통체계 기능이 탑재된 포드 차량 2대를 전시해 체험해보게 함으로써 눈길을 끌었습니다. 관람객들이 초고대 AI 기술에 기반한 로봇이나 또 고객센터 그리고 모빌리티까지 혁신적인 DX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KT 전시관을 준비했습니다. 급변하는 초고대 AI 시대, 국내 대표 이동통신업체들의 첨단 기술이 IT 강국 코리아의 위상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지난해 1억 원 이상 수입차의 신규 등록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나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와 경기 침체에도 차별화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러한 럭셔리 자동차 수에 발맞춰 벤츠가 자사의 고급 브랜드 메르세데스 마이바흐의 최초 순수 전기차를 출시합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고급 외제차의 상징이 된 삼각별 엠블렘을 기준으로 위아래를 나누듯 투톤 컬러로 장식된 독특한 외관, 뒷좌석 도어와 사이드 범퍼 등에 배치된 마이바흐 엠블럼이 차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최대 출력 484kW, 최대 토크 950Nm의 성능을 발휘하며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는 유럽 인증 기준으로 최대 600km입니다. 회장님 차로 불리는 마이바흐 모델인 만큼 2열 승차감에 집중해 주행 환경이나 속도에 따라 각 휠이 개별적으로 제어됩니다. 올해 1월 국내 출시된 더 뉴 EQS SUV는 최대 시속 70km까지 전고가 25mm 상승하고 이후엔 정상 지상고로 다시 내려가는 등 벤츠만의 기술력을 통해 울컥거리는 주행감을 잡아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마이바흐 EQS SUV는 시속에 따라 전고가 최대 35mm까지 높낮이가 조절되며 마이바흐 주행 프로그램이 탑재돼 더 매끄러운 주행감을 자랑합니다. 뒷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편의 기능을 담아 터치 한 번으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리클라이닝 기능이 작동되며 종아리를 비롯한 전신 마사지 기능과 함께 목과 어깨 온열 기능도 제공합니다. 즉, 비치된 태블릿 화면을 통해 운전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전기차가 이제 엔트리 모델만 주로 나오거나 보급형만 나왔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전기차의 어떤 승차감의 부족함이나 여러 가지 내연기관 대비의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럭셔리카 회사들이 이런 전기차를 내놓는다는 얘기는 그러한 단점들이 이제 완전히 보완돼서 전기차가 그 이상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롤스로이스의 첫 전기차인 스펙터서부터 뮬리너 바투라는 모델을 통해 향후 출시될 전기차의 디자인 방향성을 알리는 벤틀리 등 전기차 시장에 고급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국내외 전 사업장 구성원이 참여하는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른바 사내 진미 위크. 자, 오늘 산업팀의 이 박나연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사내 진미, 보통 이거 음식 할 때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음식을 통칭할 때 쓰이곤 하는데요. 이 오늘 말씀드릴 사내 진미는 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폐플라스틱과 쓰레기로부터 산과 바다를 지켜 참으로 아름다운 지구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 SK이노베이션의 실천적 ESG 활동으로 올해로 3년째를 맞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작년부터 매년 2회씩 전 구성원 집중 참여 기간인 사내진미 위크를 이어왔는데요. 이 구성원들은 이 기간 동안 산책이나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일명 플로깅 활동을 진행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회사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해야 할 텐데 어떤 직원들은 귀찮아할 수 있고 또 어떤 직원들은 정말 마음이 우러나서 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러면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네, 이 사내진미 캠페인을 처음 시작한 지난 2021년 첫 해에는 이 SK 구성원과 일반 시민, 또 학생 등 약 16만여 명이 참여했고요. 작년에는 이보다 약 70%가 증가한 27만여 명이 활동에 함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캠페인 참여자 약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 사내진미 활동은 참여율의 증가 외에도 이 참여자들의 환경보호 관련 의식의 변화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는데요.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회용품 사용 및 소비 자제를 하겠다라는 질문에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캠페인 참여 전에는 63.5%에 그쳤는데 이 캠페인 참여 후에는 91.2%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직접 참여하신 분들이 27만, 그러니까 30만 명에 육박하는데 그러면 상당히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자, 이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기후 위기에 대한 의식 역시 제고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기후 위기 대응 관련 활동에 참여할지를 묻는 질문에 이 사내진미 참여 전에는 긍정적인 답을 한 비율이 전체의 41.3%였다면 이 활동 후에는 73.2%로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이 SK이노베이션은 환경을 보호하는 한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과 또 바람직한 기업 문화 조성 등이 이 캠페인에 대한 의의를 짚었는데요. 이 관련해서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작은 실천이 이렇게 모여져가지고 약간 환경을 지키는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하는데 사내진미 캠페인을 통해서 플로깅이 단순하게 쓰레기를 줍는 활동의 의미를 지니기보다는 처음에는 쓰레기 줍는 행위에서 시작하더라도 결국에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 같아요. 자, SK이노베이션은 에너지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그린 기업으로 변화하면서 이런 환경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고 있다. 이런 모습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SK이노베이션 측은 올해 완화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또 협력기관과 연계한 사내진미 캠페인을 연중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히 대규모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기업,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플로깅 자원봉사 활동의 장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네. 자, SK이노베이션의 ESG 활동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박나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시스템이 인도 대형 유통사와 결핵 진단 사업을 추진합니다. 3,000대 이상의 현장 진단 장비와
1000만 테스트 이상의 진단키트를 인도에 공급함으로써 큰 폭의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효선 기자가 서유진 대표를 만나 공략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하나의 키트만으로도 최대 8명까지 동시 진단이 가능한 진 시스템의 결핵 진단 시스템. 서유진 대표는 지난 1년여 동안 인도 시장에서 샘플 테스트와 병원 임상을 모두 마치고 유효성 및 성능까지 완벽하게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결핵 환자의 26%가 몰려있는 인도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매출 퀀텀 점프를 자신하고 있는데요. 배경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저희 인도의 결핵 제품은 저희가 지금까지 개발해온 신속 현장 분자 진단 플랫폼에 적용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도 상황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아주 악조건의 상황이거든요. 현장에서 빨리빨리 실험을 해야 되는데 또 많은 사람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이제 가장 적합한 기술이 아마 그 바이오칩 기술일 것 같아요. 한 번만 로딩하면 바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맘때쯤 된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을 제가 보니까 팬데믹이 굉장히 빨리 올 거라는 예측을 했었고 작년 이맘때부터 사업 계획을 완전히 코로나 버블을 걷어내는 그 사업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인도 시장의 감염병에 대해서 특히 결핵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고 지금 거의 한 1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동안에 인도 시장에서 샘플 테스트하고 키트 검증하고 그다음에 여러 병원에서 필드 테스트하고 임상하고 그다음에 국가기관에서 저희 거를 평가하고 종합적인 내용들을 거치고 최근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효성이라든가 성능 부분에서는 뭐 검증이 다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1년에 2억 테스트 정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저희는 실제 인도 시장에서 인도 대기업이 저희 제품을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인도 대기업의 어떤 그런 영향력, 뭐 영업력 그런 걸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부터라도 아마 본격적으로 시장 장악을 해 나갈 거고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저희가 아마 완제품을 공급을 하게 될 거지만 그 인도에서 요구하는 건 자국내 생산이에요. 저희가 기술 이전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쪽에 저희 일부 생산 설비라든가 생산에 대한 노하우를 이제 이전을 해줘야 돼요. 결국은 그렇게 된다면 인도 대기업하고 저희가 좀 더 앞으로도 다른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활성화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 같고 저희 매출이라든가 여러 부문에서 아마 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장 진단 플랫폼을 올해는 이제 완성된 모델을 시장에 공급을 할 거예요. 올해 안에 저희가 완전 자동화된 그런 현장 진단 플랫폼이 공급이 될 거고 그 플랫폼은 지금 공급하고 있는 저가형 플랫폼과 더불어서 선진국 시장에서 고가형 플랫폼으로 아마 팔리게 될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되면 저가형 플랫폼은 결핵이라든가 다른 저개발 국가의 감염병에 많이 활용이 될 거고 저희가 완전 자동화된 플랫폼은 선진국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을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으로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검체라든가 테스트를 또 많이 해야 정확한 키트를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동 연구도 지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승률 세계 1위, 2차 전지주를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업종의 순환매, 그리고 금리 문제. 자, 지금 주식시장은 더 가는가 아니면 조심해야 하는가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기업들의 1분기 실적들이 나오는데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을 만나 증시 이슈를 점검합니다. 김하슬 기자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기대감도 증시에 힘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은 국내 기업들의 실적 하향세도 3분기부터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증시는 불확실성을 잘 극복하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2024년에 미국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는 최소한 늦어도 내년에는 가셔야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신흥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식시장은 특히 신흥국 증시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크레딧과 관련된 스프레드도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언제 정도 하향 국면이 마무리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미 실적도 잠정 실적이 나왔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정말 엄청난 실적 쇼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어닝스의 전망치가
대부분 이제 하향 조정이 될 것 같고 2분기 실적부터는 이제 추가적인 실적 전망치 하향이 뭐 저희는 없거나 오히려 3분기부터는 낮아진 실적 전망치 이상의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도 저희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도 마무리 국면이다. 이렇게 저희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제일 뜨거운 게 역시 2차 전지 업종이지만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장기 투자가 유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좀 개선이 예상되는 반도체 업종도 저희는 투자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1분기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신차 효과 때문에 수치로는 제일 양호한 업종이 저희는 자동차 업종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전지와 함께 자동차용 전력 반도체 회사들이 되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독일의 인피니언 아니면 뭐 프랑스, 이탈리아 합작법인 ST 마이크로, 네덜란드의 NXP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에도 초과 성장을 할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낙폭이 가대한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이제 단기에 회복돼 주는 그런 업종에 대한 오히려 선제적인 접근이 저희는 투자 수익률 제고에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투자자들한테 좀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운턴이 오더라도 고객들이 좀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 투자 수익률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그와 같은 활동을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모레퍼시픽 힐링타임권 전시는 110만 구독자를 보유한 자사 유튜브 채널 뷰티포인트의 인기 콘텐츠인 힐링타임즈를 오프라인으로 확장하여 고객과의 접점을 좀 확대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공간인 판매보다는 고객에게 이제 경험을 제공하는 곳으로 이제 역할 변화를 하고 있는 만큼 전시적인 퍼포먼스로 고객을 대면하여 이제 만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힐링타임즈도 그런 시도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이제 현장에서 직접 고객과 스킨십 할 수 있는 더욱 흥미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